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폰서석 이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원입니다. 네, 오늘도 상큼하게 머리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죠. 그렇죠. 예, 제가 요 책상 요거 냄새 맡아본 지 오래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냄새가 좋네요. 나름 뭐 향수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올 셋째 주 KBL OM 팩트 심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뭐 댓글이 좀 세게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저희도 지금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KGC가 전수 우승을 했고 그래서 일반적 시리즈 이유가 뭘까? 그리고 댓글에 뭐 이제 KGC 편향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챔프 2차전 판정 논란에 대해서도 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좀 이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판정 논란에서 정밀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설린저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KGC와 KCC 앞으로의 가져야 변수 뭐가 있을 것인가. 챔프전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수정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이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죠? 그렇죠. 어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이제 하나하나 소개시키기에는 다 되게 비슷한데 뭐 이제 문타리님은 이제 다음 주 댓글 우선 정책 해명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JY님이 댓글 우선 정책 기대되네. 비추수 보고 느끼는 게 있길 크크크 하셨고 껍던 씨님이 안양한테 무슨 악한 점 있습니까? 라고 하셨고 간발의 차님이 어떻게 짜내고 짜는 얘기 중에 심판골 얘기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셨고 윤효환님은 설교수 인정하세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럼요. 인정해야죠. 그리고 승궁팡님이 설린저 야투율이 이제 2차전 얘기죠. 이거는 폭망한 건 사실이지만 파울을 너무 안 부러져서 자기 리듬을 찾지 못한 것도 이유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또 그래서 2차전 파울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두 차례 이제 챔피언 특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KCC와 KGC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예측이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물론 저는 약간 한 달에 걸쳐놓긴 했어요. 시리즈가 일찍 끝날 것이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죠. 결국에는 KCC 선택했고 이제 저희가 KCC 4승 상패 예상하면서 캡처된 화면이 이제 커뮤니티마다 박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아마 이거 한 10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렇게 많이 안 갑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손대범 기자하고 6강 예측을 했다가 제가 완패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한 3개월 동안 놀림 받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별 그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손대범 기자와의 대결은 항상 민감해 하시잖아요. 제가 민감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너무 짓궂어요. 맨날 저를 보면서 놀려요. 엄청 잘 놀리시죠. 그렇죠. 뭐 후배가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선배 비꼬듯이 놀리는 거 있죠. 이번에는 별다른 놀림 없으셨습니까? 다행히. 이번에는 별게 없었는데 아마 이 소식이 자기 귀에 들어가면 또 와서 틀렸다면서요? 뭐 이런 식일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도 농활 모시면서. 그럼요. 같은 농활모끼리 말이야. 그렇죠. 돕고 살아야지. 돕고 살아야지. 놀리고 그러면 쓰네요. 지는 잘 맞추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완패다. KGC의 그러니까 이게 한 경기도 안 주고 4전 전승. KGC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는 10연승으로 그냥 퍼펙트 10이라는 어떤 그 단어 사실 이게 올림픽 때 양궁할 때 10점 쏘면 퍼펙트 10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프로농구에서도 만들어냈습니다. 볼스아이라고 그러죠. 볼스아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챔프전 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그래서 가만히 댓글이 워낙 이제 KGC 팬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일반 팬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이제 편향적인 방송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희의 이제 의도는 뭐였었냐면 KGC는 강합니다. 탑독 중에 베스트 탑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역대급 팀이라고 불리고 있죠. 탑독이었고 저희는 깔고 갔던 게 뭐냐면 KGC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KCC가 비집을 틈이 없을까. 이 부분이 저희 방송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something new가 좀 있어야 된다. 좀 그렇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들.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KCC가 KGC를 갖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강자인 KCC, 절대 강자인 KGC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약간
저희 방송 전체가 KCC를 응원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 팬분들의 오해를 아무래도 산 것 같고 사실 뭐 그런 오해를 낳게 했다면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뭐 듭니다. 그거는 저희 그 능력 부족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좀 널리 좀 양해해 주시 바라고 단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비판하시는 것 중에 뭐 KCC하고 뭐가 있어요라든가 또는 뭐 이제 왜 이렇게 주관적이에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단 KCC하고 뭐 없고요. 전혀 어떤 팀과도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는 전자랜드 작전판. 전자랜드가 있네요. 네, 전자랜드 작전판밖에 없어요. 뭐 없고 그리고 이제 KGC는 저희 방송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그랬고 이동환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시즌 전부터 KGC가 제일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 선수 한 명만 제대로 박아놓으면 이 팀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팀은 없을 것이다. 줄곧 얘기를 했습니다. 줄곧.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KGC 젊은 선수들도 저희 1위 농구를 상당히 즐겨봅니다. 제 비시즌에 문성훈 선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첫인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 끝나고 그 논란의 2차전 끝나고 전상현 선수도 저한테 첫인사로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KGC와 오히려 뭔가 어떤 이제 좋은 어떤 미소를 짓는 그런 관계가 있죠. 오히려. 저는 그것도 안 바라요. 그냥 우리 팀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준영 선수 엑스펙터 정확하게 맞았고. 맞추셨죠. 변준영이 확실히 기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전에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맞춘 거 틀린 것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맞춘 것은 변준영이 엑스펙터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부분이고 제대로 틀린 것은 설린저 체력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린저 체력이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도 그 체력의 한계를 KC가 못 끌어냈다. 그만큼 이제 KGC의 다른 국내 선수들이 어마어마했다.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이제 왜 일방적인 시리즈가 됐냐 한번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오세근이 저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 솔직히 상상 이상이었죠. 왜냐면 정규리그 때 사실 그 부상이 있는데 그 부상이 그 내부적으로 들리기에는 이게 좀 고질적인 부상이고 그래서 슛 밸런스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정규리그 때 그 야투였던 불안함을 보여줬었죠. 근데 설린자라는 조합이 딱 들어가면서 오색은 그 특유였던 밸런스까지 살아났어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합쳐지니까 오색은 골 결정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거의 MVP급 활약을 했었죠. 사실 뭐 설린여 선수 MVP 받은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오세근이 MVP를 받았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뭐 정규리그 막판부터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설린저가 있음으로 해서 오세근이 상당히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설린저도 조금 더 자유롭게 외곽에서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근이 없었다면 설린저도 좀 로포스트 플레이를 좀 요구받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나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오세근이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시리즈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 설린저가 자꾸 이제 탑이나 45도 밖으로 나와주면서 라그나를 끌어냈고 이게 결국에는 오세근 쪽에 넓은 공간을 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로 플러스 요인이 뭐냐면 사실은 KCC가 기본적으로 스몰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라그나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리바운드의 중심 라그나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인사이드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 열세에 놓이는 거예요. KCC가. 그렇다 보니까 KCC 특유의 수비 성공 이후 역습 이게 계속 이제 여러 포지션 연속으로 팍팍팍 나오면서 분위기를 모멘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설린저 오세근은 뭐 오세근 선수 어제 끝나고 내가 만난 최고의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트윈타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간발의 윤성환님이 설린저 볼배합이 예술이다. 이거 가드포드 센터 가릴 것도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는 설교수 인정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이 설린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정확하게 뭘 보여줬냐면. 에이스로서 이 선수가 이제 자신의 어떤 데이터가 약간 부진하든 안 하든 그 집중 전제가 오든 안 오든 그래비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를 위주로 해서 팀을 꾸렸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그래비티를 누가 받았냐면 첫 번째 오세근 선수가 받았고 제가 볼 땐 두 번째는 이재도 선수가 받았고 세 번째는 변준영 선수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성현 같은 경우는 KCC가 나름 이제 루트를 갖다
찾으면서 막아내긴 했지만 3차전에 터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설린저였던 그 존재감과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 라거나도 수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설린저의 어떤 체력적인 어떤 변수가 살짝 있었었고 그 부분에서 2차전에 야투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파울을 너무 안 불어줘서 자기 리듬을 찾지 못한 이유도 한복한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차전 판정에 대해서 저희 뭐 댓글에서 왜 2차전 판정까지 안 해주면서 KCC 편향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챔프 2차전 판정 논란 정밀 분석을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왜 거기에서 설린저가 과연 파울콜을 못 받았느냐 이 부분은 뭐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제 챔프전에서 KGC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사실은 이게 KBL의 트렌드와 또 해외 농구의 트렌드 또 다르거든요. 이제 KBL이 쫓아가는 부분이 있고 KBL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이제 여러 세세하게 보면은 다양한데 이 KGC가 이번 시즌 우승한 KGC가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특히 뭐 NBA도 그렇고 해외 농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빅맨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빅맨이 패서 역할을 하고 오히려 가드나 포워드가 오히려 득점 리머텍과 어떤 점퍼에 집중을 하는 식으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BA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니콜라 요키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본인이 로우 포스트, 하이 포스트 심지어 탑으로까지 나아가면서 패싱 게임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다른 동료들을 살려주죠. 핸드오프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포인트 가드들은 공격에 집중하는 커리나 자말 머레이 같은 선수들 물론 패스 능력 뛰어난 선수들이긴 하지만 득점에 좀 더 치중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포지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센터 역할 중에 패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KBL에서는 그런 트렌드는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은 일단 국내 빅맨 중에 지금까지 잘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은 선수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외국 선수, 외국 빅맨 중에서도 그런 타입이 올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제 각 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이드 싸움에서 리바운드 장악이라든지 림 프로텍팅의 강점이 있는 그리고 포스트업 옵션을 장착하고 있는 외국 빅맨이 필요했지 그런 이제 패스하고 밖에서 뿌려주고 국내에서 살려주는 거는 좀 아까 안 맞단 말이에요, KBL은. 근데 설린저는 바로 그런 타입이죠. 그렇죠. 물론 본인이 아이솔레이션까지 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완성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선수가 탑에서 하이로 게임하면서 오세근에게 쉽게 볼을 넣어주고 전성현이 볼 없이 움직이는데 핸드오프 게임으로 그거 살려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설린저가 빠져나오면서 빈 공간을 오세근이 때로는 뭐 등지고 들어가서 공략하고 이재도가 그냥 돌파로 공략해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스페이싱 창출 효과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의 KGC는 역대 KBL 우승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다른 타입의 우승팀이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챔프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좀 더 그런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는데 4대0으로 끝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흥미도는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 KGC가 4전전 우승했다는 건 진짜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안양 KGC 팬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시즌 도중에 사실 외국인 선수 때문에 문제가 좀 마음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씻으셨을 거라고 봐요. 진짜 축하드려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그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오리온이 헤인저, 조 잭슨 그리고 김동욱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그때 KGC 하승진이라든가 안드레 에민 이런 선수 이런 그 팀이 있을 때 그때 당시 KGC는 완전히 정통 농구를 하는 팀이었고 오리온이 이제 변형을 쌓았었는데 그때 당시 오리온이 스몰 라인업으로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KBL 그 우승 합법을 깨트려 버렸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간 진화형 같아요. KGC.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살짝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 KCC가 스몰 라인업이고 KGC는 이제 클래식한 농구 빅 라인업에 빅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KCC가 어떤 균열을 갖다 일으키면 여기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근데 공격의 어떤 틀이나 수비의 틀을 보면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 어떤 거냐면 그 스몰 라인업의 스몰 라인업 그러니까 좀 변형 농구의 위험한 점 그러니까 빅맨이 컨트롤 역할을 했을 때 위험한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골 밑에서의 어떤 수비 강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한 시너지를 얻는데 수비 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빅맨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강한 어떤 그 포스트업 선수가 그 빅맨 선수가 외곽에 나와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요키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골밑 수비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평가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설린저는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떤 리바운드 단속이 제대로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거나가 공격 리바운드를 제대로 따내지 못하고 그냥 시도는 하는데 시도에 그치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그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골 밑에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KCC가 사실은 이제 공수 전환 빠르면서 스몰 라인업 농구를 해야 되는데 2점 싸움을 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딱 보니까 외곽의 어떤 활동력이나 수비력도 뒤져요. KCC에게. 그런 구조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KCC가 스몰 라인업인데 정통농구 비슷한 그런 이제 틀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있었고 반면 KGC 같은 경우에는 빅 라인업인데 거기에 스몰 라인업성의 어떤 그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섞으면서 요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KGC가 4전 연속 우승하는 데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운동력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그걸 치환하면 객관적 전력이 너무 좋았다. 그렇죠. 빅 라인업인데 스몰 라인업과 같은 어떤 그런 기민한 그 스킬 그리고 테크닉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력 자체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됐고 사실 설린저가 이제 MVP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당연하죠. 이게 사실 뭐 4차전 전까지는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MVP 누구 줘야 되냐. 국내 선수들이 다 돌아가면서 터지니까. 변준영도 2차전에서 너무 잘했었고 이재도도 완전히 살아났고 전성현도 3차전에서 말도 안 되는 폭격을 했습니다. 오세근은 뭐 시리즈 내내 꾸준했고. 자, 그렇다면은 설린저가 지금 MVP였는데 설린저를 빼고 국내 선수 중에 MVP를 꼽는다면 우리는 누굴 꼽을 수 있을까? 이것도 뭐 좀 해볼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MVP는 설린저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데이터의 어떤 기복 이런 거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공헌도 그리고 팀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공헌도가 엄청난 부분이니까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대 팀을 만났을 때 뭐 외국인 선수가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라거나가 잘 막았다 하더라도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린저가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선수 지금 MVP는 저는 오세근과 이재도입니다. 오세근과 이재도.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타입의 선수 좋아하는 거예요. 문성곤. 문성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정현을 틀어막았고, 예, 물론 이정현이 조금 이제 이번 시즌부터 노세화의 기미가 혹은 뭐 부상 여파 체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정현을 거의 2차전 제외하면 완벽하게 틀어막았고, 그리고 이제 1, 2차전에서 사실 기선제압을 할 때 문성곤의 리바운드 가담이 저는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KGC처럼 어떤 이런 이제 트렌디한 농구를 하는 팀에는 그런 허슬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뭐랄까 약간 좀 스피디하고 외곽 농구를 할수록 그런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농구에서는 리바운드, 수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원칙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그래도 해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문성곤이 다른 선수들 이제 조금 이제 공격에 조금 무게를 두면서 물론 그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간과될 수 있었던 수비적인 부분, 에너지 레벨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채워주면서 KGC가 정말 아무런 탈 없이 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문성곤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10전 전승 KGC의 그 무결점 우승 축하드리고 근데 플레이오프가 살짝 좀 뭐랄까 흥미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6강 플레이오프도 거의 뭐 이제 빨리 끝났고 4강 플레이오프도 사실은 KCC 전자랜드전 제하면은 좀 빨리 끝났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저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막판에 그런 얘기를 주변인들한테 했어요. 정말 재밌는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역대급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수입 시리즈가 많이 나오면서 특히 뭐 오리온도 너무 맥빠지게 무너졌고 이렇게 되면서 참 좀 재미가 조금 덜했던 건 사실. 근데 왜 이거는 뭐 KGC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다른 팀들이 분발해야죠. 다른 팀들이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GC가 우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행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KGC와 KCC 모두 이슈가 있는데 일단 KGC는 자 오늘 KBL에서 그 FA 명단 38명을 공시했는데 KGC에서는 이재도가 FA가 됩니다. 저희가 그 한 2주 정도 휴식기를 갖고 재충전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꼼짝없이 FA 분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명단 쫙 오면서 네.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재도가 사실은 지금 그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저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 가드가 기본적으로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가드구나. 그러니까요. 예. 공수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재도가 과연 KBL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별로 언급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돌이켜봐도 다시 꼽으라고 해도 저는 이재도를 언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시즌을 치러보니 이재도는 결국에는 이대성 그리고 김낙현, 허훈과 더불어서 탑4였어요. 지난 시즌 가드 중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가드 쪽에서는 최대어, 당연히 최대어고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거액에 이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그냥 하게 되는데. 근데 이재도가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 제가 이렇게 볼 때 무슨 뭐 경기력 이런 부분 떠나서 좀 기술적으로 보면 이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돌파. 그렇죠. 네. 그 돌파가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스텝을 잡는 그 돌파의 어떤 그 스피드나 센스 이런 부분들이 웬만한 블로커들이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대 수비 어떤 내리에 딱 박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고 옵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국내 선수들 중에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절대적인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그니처 플레이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재도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재도를 노리는 팀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단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한 구단이 있는데 그 팀에서 지금 굉장히 애타게 좀 노리고 있고 근데 이제 KGC가 과연 그럼 이재도를 갖다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비시즌 때 계속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 유도혁 기자가 또 이제 챔프전 기간 도중에 기사도 하나 쓰셨지만 이 설린전은 과연 잔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어제 끝나고도 이제 현장에서 그런 이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설린저가 좋은 오퍼를 좀 많이 받겠죠. KBL에서 본인이 어떤 건재함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설린저가 그동안 이제 러브콜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간의 공백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공백이 있었어. 그럼 과연 이 선수가 과연 정상적으로 뛸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설린저가 이제 40분 풀타임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건재해. 그러니까 너네 밖에서 외국의 어떤 스카우트들 이런 친구들 나 봐봐. 나 지금 내구성 너무 좋아. 풀타임 다 뛰고 있어. 그리고 경기 씹어먹고 있어. 그리고 경기 씹어먹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KBL이 일종의 어떤 쇼케이스 무대. 그렇죠. 예. 처럼 된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뭐 KBL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KGC 우승에서도 했으니까 서로 좋았던 부분인데 설린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영리함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KGC에 잔류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김승희 감독 말로도 한 4-5군데 지금 벌써 이제 외국 쪽에서 오퍼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에 뭐 챔프전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비즈니스 멘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KGC 또 이슈 하나가 이제 김승희 감독 잔류 여부잖아요. 김승희 감독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재계약의 조건이 또 우승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고 한간에는 그리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잔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이제 잔류하겠죠. 지금 우승을 시켰는데 잔류를 안 하게 되면 그렇죠. 오승빈 감독이 재계약 안 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전 상황을 갖다가 보면 김승희 감독 재계약 여부가 사실 좀 불투명하긴 했었어요. 그동안 뭐 최근 2-3년 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외국인 선수를 이제 너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큰 성공을 못 거뒀다. 국내 선수의 탄탄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성적은 약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안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올 시즌 중반만 해도 사실 김승희 감독이 재계약을 하겠느냐 이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았었어요. 뭐 4.5 대 5.5 정도로. 근데
지금 설린저 그리고 이런 우승 그리고 국내 선수의 어떤 탄탄함 뭐 김승희 감독이 지도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면 이건 재계약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CC 쪽 얘기를 보자면은 일단 KCC는 송교창이 FA가 됩니다. 정말 최대어인 것은 물론이고 역대급의 김종규나 이정현을 뛰어넘는 어떤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죠. 원래는 KCC가 송교창 FA 재계약에 대해서는 뭐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KCC는 그만큼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팀이고 힘이 있죠. 그 FA 시장에서 분명히. 그리고 그동안에 뭐 김종규 FA 영입 때도 최후까지 나갔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지만 했던 팀이고 그동안 김태수라든가 이정현이라든가 이런 FA 대여급을 제대로 잘 뽑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토끼인 송교창 그리고 프랜차이즈인 송교창을 놓칠 리가 없다. 그래서 다른 9개 구단에서도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들리냐면 일단 그 명예회장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예회장님이 사실은 농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KC 대대적 투자뿐만 아니고 뭐 대한농구협회라든가 또 이제 그 KBL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다방면에서 발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명을 달리하셔가지고 지금 KCC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가 과연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분위기 뭐 변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그래도 웬만하면 KCC가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한두 군데 정도가 이제 오퍼가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교창 관련해서 또 이제 FA 시장 열리니까 제가 또 다음 주부터 또 더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라거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드래프트 시장에 나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라거나가 아무래도 그 이제 기아 선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드래프트를 해서 추첨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10개 구단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라거나를 보였던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지금 데리고 있는 KCC라든지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켜볼 만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라거나 선수가 그 국가대표 그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몸값이 되게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라거나를 데리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 챔프전 때 사실 자신의 어떤 진가를 뭐 제대로 보여줬고 그리고 내년 시즌이 되면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이 좀 풀리게 되면 지금 왔던 어떤 수준 좀 높았던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라거나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KBL 외국 선수 셀러리 캡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합쳐서 이제 90만 달러 세금 포함 그렇죠. 90만 달러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라거나가 진짜 비싼 게 라거나 혼자만 그 이제 세금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라거나를 데리고 있는데 또 다른 선수들도 또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 변수가 일단 가장 큽니다. 비용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번 시즌 라거나는 건재함을 증명을 했어요. 예, 정말 뛰어난 어떤 외국 선수 상대로도 라거나는 충분히 통한다고 증명을 했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라거나가 사실은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이런 어떤 경기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불성실한 혹은 경기 내에서 또 수비적인 좀 에너지 레벨 떨어지는 부분. 삼성에서 태업성 플레이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어떤 시선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FA로이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 라거나를 온전한 라거나를 볼 것인가 다음 시즌에도 이런 라거나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의심의 시선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KCC가 정규리그 우승 너무 잘했죠. KCC는 너무 잘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시즌 전에는 다코스 정도였는데 그걸 잘 꾸려서 전체진 감독이었던 지도력을 통해서 정규리그 1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KCC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애매해요. 이 팀이 좋은데 그리고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승할 수 있는 지금 전력이냐? 그거는 부족해요. 살짝 부족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럼 구조적으로 우승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실 유현준이나 이정현을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쓰면 외곽 수비가 너무 약해져요. 그렇죠. 네. 이정현이 이번 시리즈에서 수비 약점 되게 많이 좀 드러냈어요. 그리고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빅맨이 없으니까 스몰 라인업 농구를 할 수밖에 없고 공수 전환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가지고 가야 돼.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외곽의 활동력인데.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활동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 유병훈이나 김지한을 이제 같이 섞었어야 되는데, 근데 메인을 그럼 누굴 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정현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유현준도 좋은 선수인데 이 두 선수를 같이 써서는 제가 볼 때는 KCC가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적 보완 이런 좀 부분이 필요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KCC의 청사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송교창을 FA로 잡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이승현 선수 나오니까 이승현을 잡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의 어떤 가드진의 어떤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간다. 그랬을 때는 KCC가 우승할 수 있는 탑독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그 가드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KGC 가드진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분이 이제도 변준영이 기본적으로 활동력 자체가 만렙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KCC가 과연 그게 구조적으로 되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KCC가 비시즌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몰 라인업을 사용하는데 이승현 선수가 돌아오면 모르겠죠. 이승현 선수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오리온을 갖다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KCC는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니면 또는 토종 빅맨, 그러니까 효과적인 토종 빅맨을 데리고 외국인 선수 데리고 송교창이 있다. 그랬을 때는 전력이 이제 우승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뭐 이점 싸움을 한다. 그래서 외곽의 어떤 활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KCC가 객관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승 확률이 한 뭐 45에서 50% 된다면 그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KCC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KGC와 KCC의 어떤 이슈들 이야기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2차전의 판정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 판정 논란 가지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죠. 일부에서는 뭐 역대급 폰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KGC가 손해를 많이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장면들을 다 뽑아서 심판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사실 현대모비스하고 전자랜드 기사도 좀 그렇게 썼었고, 근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방법이 없어. 왜냐면 물론 모든 경기들이 다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정의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떼보면 이게 파울성 어떤 그런 동작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베이직으로 깔고 한번 분석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이렇게 자막이 뜰 텐데 자 1쿼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쿼터는 4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쿼터 6분 6초를 남긴 상황입니다. 문성현이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밖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전성현 손 맞고 하프라인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아니냐. 이건 사실은 예전에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그때도 전주였던 것 같고 또 한 번 논란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4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또 한 번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4강전 때는 볼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했어요. 불분명하면 그게 심판 설명회 때도 나왔는데 불분명하게 되면 이건 어느 쪽이 볼도 아니기 때문에 하프코트를 넘어가다 하더라도 이거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심판 설명회 얘기를 했고 4강전 볼 소유권이 불분명했고 반면에 이번에는 문성곤 선수가 볼 컨트롤을 한 뒤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그 답변이 맞고 자 그 다음에 라거나 엔드원 변준영 파울 맞나 이거 파울 맞고요. 그 다음에 변준영 엔드원 이정현이 컨택을 했는데 이게 파울 맞냐 파울 맞고요. 이정현이 변준영 팔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0.8초 남기고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헤인지 양희종 파울인데 양희종은 항의를 했고 헤인지는 바스켓 카운트 자유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쿼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쿼터는 이제 5개가 있는데 이 5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에서 좀 그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8분 53초를 남기고 속공한 송교창이 파울을 했죠. 그 문성곤이 이제 클린 블락을 한 것 같은데 파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 봤을 때 그거는 약간 좀 소프트콜 같다. 심판부에서는 예. 몸 접촉으로 이제 파울 판단을 갖다 내렸는데 소프트콜 같다 약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오심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봐도 이건 불려도 되고 안 불려도 되는 그런 문제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린저가 수비 리바운드를 했을 때 김지한에게 파울을 선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남은 시간 7분 14초를 남기고 김지한이 항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접촉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레이트 콜이다. 이전 파울성 접촉이 있었었고 그 시점에는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오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파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자 그럼 3쿼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3쿼터부터 굉장히 좀 많아요. 논란의 장면들이.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세근이 포스트업을 하다가 이제 넘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송교창이 미는 듯한 약간 느낌이 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심판부의 어떤 입장은 송교창이 밀었다기보다는 그 이제 오세근이 조금 약간 파울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넘어지는 동작이 커 보였다. 그래서 파울이 아니다. 이거는 정심이다. 그렇죠. 이건 일관성 문제죠. 일관성 문제. 그 몸 접촉 자체를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오세근이 밀려 넘어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송교창 라거나 2대2 후에 그 라거나가 롤해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성곤이 앞에서 이제 그 공기적 파울 유도하려고 이렇게 자리 잡았다 충돌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문성곤이 좀 빨리 그래도 나름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수비자 파울에 불렸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심판부 입장은 수비수는 공격자가 진로 바꿀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줘야 된다. 문성곤이 늦은 거다. 수비자 파울이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두 발이 착지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텀이 있을 때 공격자가 돌진을 해버리면 그때는 공격자 파울인데 그렇지 않고 텀이 너무 없고 바로 너무 없고 이게 두 팔이 이게 착지하는 동시라든가 아니면 착지하기 전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수비자 파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전성현이 좀 항의를 한 장면인데 7분 13초 남기고 돌파 후에 미드레인지 점프슛 던졌는데 이게 노콜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정현이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좀 약간 신체 접촉이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물어봤더니 수비수는 자기 위치 잘 지키고 있었다. 그 장면에서. 그리고 전성현이 접촉을 일으키면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노콜이 맞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6분 39초를 남기고 선인자가 첫 번째 돌파를 6분 46초를 남기고 첫 번째 돌파를 했을 때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왔고요. 6분 39초를 남기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김승희 감독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설린저가 돌파를 하는데 라거나가 왼손을 잡은 뒤에 오른손으로 푸싱했고 거기에 송교창과 충돌을 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왜 안 불었냐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든 수비자든 심판의 판정이 있어야 되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노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라거나 파울을 불든지 아니면은 라거나 파울이 아니면 설린저가 딱 들어왔을 때 송교창 쪽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때는 공격적 파울.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걸 다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또 이제 전성현 관련 장면. 전성현 스크린 받아서 3점 던지는데 이때 이제 정창영이 되게 컨테스트 수비를 되게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또 이제 팔을 치는 듯한 느낌에서 전성현이 좀 항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판부는 확실하진 않은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릴리즈 된 후의 어떤 접촉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노콜이다. 일단은. 그렇죠. 릴리즈가 되고 나서 손을 치는 건 이제 파울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판정의 일관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따가 4쿼터 때 얘기를 하지만 이정현 선수 석점했을 때 비슷한 상황. 그렇죠. 그 판정의 일관성이 거기서 좀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4쿼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면들을 보면은 그 이제 남은 시간 5분 53초를 남기고 송교창의 스크린을 뚫던 변준영이 이렇게 그 굉장히 접촉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면서 변준영과 송교창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근데 송교창이 다리를 한 번 더 나가면서 이게 일리걸 스크린 아니냐 이런 항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스크린 무빙이 아닌가. 무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허용은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교창은 이게 너무 노골적이 아니었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교창의 스크린 동작보다 변준영 선수가 송교창 선수의 다리를 들고 밀고 나가는 동작이 더 커 보였다. 그리고 스크린의 스탠스가 굉장히 넓긴 했어요. 엄청 넓었어요. 넓긴 했는데 여기에 다리나 팔에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변준영이 그거를 아예 밀고 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준영 파울이다. 그게 수비자 파울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그 이제 4분 56초 남기고 오세근이 포스트업을 하는데 송교창이 막다가 파울이 불립니다. 근데 이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어떤 접촉이 없어 보이고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콜이 불려서 이게 너무 소프트한 콜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더니 이제 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엘보, 그러니까 수비자가 포스트업 수비할 때 엘보를 쓸 때 이게 한 팔로 그냥 다 버티는 것과 두 팔을 다 쓰는 거는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굽히는 건 밴드 동작이라고 하죠. 밴드를 하는 거, 두 팔을 이렇게 하는 건 두 팔 하는 걸 불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자 밀고 들어가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이제 밴드장에서 이제 이거를 엘보상에서 다시 밀쳐내는 거는 파울이라고 보고 있고 그 장면에서는 좀 더 피지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파울로 끊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정심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현장에서 해설자분이 왜요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된 장면인데 이거 사실 현장에 있으면 왠지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분 23초 남기고 KGC가 완전 속공 상황, 그렇죠. 완전 오픈 상황에서 이재도가 레이업을 성공했는데 갑자기 공격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세근 선수 공격자 파울을 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중계 화면을 봤을 때는 이게 리플레이가 안 나와서 이게 어디서 공격자 파울이 일어난 건지 굉장히 오해를 사기 좋은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오세근 다른 쪽에서 골 밑에서 오세근이 미리 좀 파울을 범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도가 올라갈 때 오세근이 그 전에 KCC 유현준을 가로막으면서 밀었고 이게 사실 이 부분이 공격자 파울이 불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심판부는 이제 그 부분이 파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관성 측면에서 그게 조금 약한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심판부의 어떤 판단은 뭐냐면 그래도 이거는 현장 심판의 어떤 그 판단을 갖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오세훈 선수 약간 좀 더 노골적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울이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4쿼터를 한번 볼게요. 4쿼터가 사실은 KGC가 불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KCC 쪽으로도 오심이 한 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세근 포스트업에서 턴어라운드에서 골밑 득점을 했는데 이때 보면 송교창이랑 약간의 컨택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접촉 미미하고 판단해서 높아.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일관성 측면에서 어떤 접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확 미는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것도 불 거야. 이것도 불 거야. 라면 이걸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딱 되고 있어. 근데 이건 안 불어. 대신에 이게 더 나가면 불어. 요런 차이죠. 기준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분 48초 남기고 오세근이 득점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오세근이 막 턴어라운드하고 거기서 막 정창용이 넘어지고 막 페인트존이 막 약간 어수선해집니다.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정창용이 넘어지면서 팔을 좀 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부는 화면에 확실하게 나오는데 오세근이 곧바로 볼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심판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노콜이었다. 이게 좀 특수한 부분이에요. 심판 설명회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파울성 이동환 기자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와요. 드리블을 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쑥 해서 순간적으로 근데 치고 그냥 밀고 가요. 그 연속으로 그냥 플레이를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요. 그랬을 때는 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심판 설명에서. 그래서 그 이날 장면인가 아니면 그 다른 게임인가 그 이재도 선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유현준 선수가 팔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재도 선수가 플레이를 계속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심판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원래 파울성 플레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기의 연속성을 위해서 불지 않는다라고 시즌 전에도 그랬고 시즌 중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설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설명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말하면 다음에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 심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논란이 매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파울성 플레이를 연속성 때문에 안 본다면은 근데 파울은 파울 아닌가라는 어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수정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오세근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창영과 오세근이 이렇게 했을 때 심판은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창영이 어떤 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세근이 볼을 잡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지장을 안 주는 수준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콜을 안 불었고 이전 이재도 선수였던 드리블 돌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6분 29초 남기고 송교창이 돌파 득점 올리는데 요게 이제 뭐 설린저랑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이건 오심이다. 파울이 불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분 29초를 남기고 또 오세근 득점 장면인데요. 이제 라거나가 이제 이거 막으려고 달려오면서 오세근이랑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콜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부가 오세근이 팔로 밀고 넘어졌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노콜로 불었는데 이거는 라거나의 파울성이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심이다. 오심에 가깝다. 오심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분 1초를 남기고 설린저의 2대1 게임의 돌파가 라거나가 넘어지면서 오른팔로 이제 약간 붙잡는 그런 느낌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설린저가 들어가면서 송교창과 충돌을 하죠.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불려요. 근데 이것도 수비자건 공격자건 심판의 콜이 나왔어야 되는 장면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지난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콜이 노콜이어서는 안 됐다. 그렇죠. 이 장면도. 예, 그리고 2분 20초 이게 또 이제 아까 이제 전성현 사원이랑 그렇죠.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 오심이라고 봐요. 이날 경기에서. 네. 그 이정현이 3점 시도했는데 문성곤의 파울이 불렸습니다. 근데 그 3쿼터 상황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전성현은 같은 상황에서 안 불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전성현 상황과 같이 보면은 이거는 오심이다. 노콜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울이 불리면서 이정현이 자유투를 얻게 됐거든요. 자유투 3개를. 그래서 이건 오심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23초 9초를 남기고 변준영 돌파에 어시스트 오세근이 골밑 득점 거의 세기를 박는 득점을 하죠. 그리고 오세근 선수가 팔 왜 이렇게 안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현준의 컨택트가 좀 미미하다고 판단을 했다. 이거는 불려도 되고 안 불려도 되는 그런 장면인데 5.5 대 4.5로 불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5초 남기고 요것도 이제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비디오 판독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유현준이 잡으려고 때 이재도가 쳐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KCC 볼 선언했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쳐낼 때 보면은 리플레이 장면을 보면 이재도가 좀 거의 손등을 좀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준은 이게 파울 아니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재도는 이런 입장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음 상황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유현준 손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왜 KCC 볼인지 모르겠다. 직접 끝나고도 사실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재도가. 그 심판부에서는 이제 손등 볼을 가진 손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파울이 아니에요. 여기를 치면 파울인데 여기는 파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도의 그 컨택은 파울이 아니다. 파울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유현준의 어떤 항의는 그냥 항의일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맞고 나간 건 이재도가 맞고 나간 게 맞다. 심판부에서는 비디오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3초 남겨놓고 이정현 3점을 시도할 때 이정현은 파울 주장하고 있고 오세근의 파울 아닌가 그랬는데 앞에 두 장면과 마찬가지 오세근 선수 손이 볼보다 위에 있었고 볼이 닿고 나서 부수적인 접촉을 판단해서 정심 이렇게 나왔는데 뭐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쿼터에 저는 이제 이정현 선수 그 부분이 결정적인 오심이라고 봤던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승부처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KGC가 4쿼터 다소 불리했던 판정은 맞다. 근데 이제 설린저 쪽으로 보면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심판들이 경기를 갖다 진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의도적이지는 않은 일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차전 이제 현장에서 볼 때도 약간 저는 이제 오세근 그 스크린 파울하고 이정현 그 파울할 때 약간 흐름은 저건 좀 끊는 건데 저거는 오심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래서 저기서 무슨 의도가 좀 있나라고 저 의심을 봤는데 근데 또 송교창이 또 오반칙 퇴장을 당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진짜 역대급 홈콜이 되려면 송교창을 그냥 놔둬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제 특히 네 번째 파울은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심판들이 보긴 보는데 미스가 있구나. 라고 저는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분들도 뭐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좀 KCC 홈콜이 있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콜이냐 그거는 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전 판정 그 콜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제 챔프전 특집을 했고 저희가 또 대가리 받고 시작을 그렇죠. 네. 비시즌 첫 방송 예정대로 대가리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익숙하니까 뭐 우리가 또 비시즌 때는 목표를 하나 삼읍시다. 목표요. 대가리 딱 한 번만 막는 걸로. 한 번만 막는 걸로. 네. 뭐또 이렇게 예측하고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된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한 번까지는 까방권으로. 이렇게 또 시즌이 끝났고 또 이제 비시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전체적인 플레이오프 일정 자체가 다 뒤로 잡히다 보니까 바로 FA로 갑니다. 이제 지금 숨 쉴 틈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뭐 FA 그 전반적인 어떤 특집 1, 2부로 정상적으로 포맷을 가지고 하고 그 뒤로 이제 저희도 이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살짝 좀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있으면 또 해야죠. 상황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C는 진짜 다시 한번 축하를 갖다 드리고 KCC는 정규리 1위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잘 하셨고 분발했으면 좋겠고 좀 시원섭섭하네요. 시즌이 끝나니까. 그렇죠. 좀 약간 되게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 사실은 다음 시즌이 되면 조금 더 관중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위기도 좀 더 살고 사실은 그럴 텐데 그렇게 해서 더 좀 왁자지껄하게 KBL이 이슈몰이도 많이 하고 특히 좋은 이슈로 이슈몰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즌이에요. 제가 한 20년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비시즌부터 FA 가지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그 시즌이 굉장히 좀 뭐랄까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저도 이 변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 시즌에 변수도 진짜 많았고 시즌 내내 이슈거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진짜 저희가 어떨 때는 이거 더 이상 걸레를 짤 수가 없다. 나올 게 없다 했는데도 갑자기 걸레가 촉촉하게 지금. 우린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린 너덜해졌고.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르농구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취재를 최대한 좀 많이 해보면서 한 시즌 이 정도 하면서 한 시즌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즐겁고 또 배운 게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가 FA 특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